이번 영상에서는 유니티의 UI 기능 중에서 스크롤 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게임에서 UI 창보다 크거나 많은 내용이 들어가는 콘텐츠를 UI 안에 담기 위해서 사용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방법이 바로 버튼을 이용해서 페이지를 넘기는 것과 스크롤을 이용해서 UI 내에서 이동하면서 볼 수 있는 스크롤 뷰입니다. 이 두 가지 방법 중에서 어떤 것을 사용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차이점은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바로 연속성입니다. UI에 들어가는 콘텐츠가 연속적이지 않고 흐름이 끊어져도 상관없다면 페이지 방식을 사용하고, 들어가는 콘텐츠가 커다란 하나의 것이거나 연속적인 면이 중요해서 연결되어야 한다면 스크롤 뷰 방식이 적당할 겁니다. 일단 본 내용에 들어가기에 앞서 영상 하단의 링크에서 영상에서 사용될 리소스를 다운로드받아 프로젝트에 임포트합니다. 그럼 이제 유니티 스크롤 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크롤 뷰 기능은 직접 구현하려면 상당히 귀찮은 면이 많겠지만 유니티 엔진의 UGUI에서는 이미 스크롤 뷰 기능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한 클릭 몇 번만으로도 스크롤 뷰를 뚝딱 하고 만들 수 있죠. 하이어라키 뷰에서 우클릭하고 UI, 스크롤 뷰를 선택하면 스크롤 뷰가 생성됩니다. 생성된 스크롤 뷰의 구조는 꽤나 복잡한데, 제일 상위에 생성한 스크롤 뷰 게임 오브젝트가 위치하고, 뷰포트는 표시하고자 하는 콘텐츠가 보여질 영역, 콘텐트는 표시하고자 하는 내용물들이 자식으로 들어갈 게임 오브젝트, 스크롤바 호리젠탈은 수평 스크롤바, 스크롤바 버티칼은 수직 스크롤바를 의미합니다. 스크롤 뷰를 원하는 형태로 수정하기 위해서는 하이어라키 뷰에서 스크롤 뷰를 선택하고 인스펙터 뷰를 보면 스크롤 렉트 컴포넌트에서 스크롤 뷰에 대한 옵션을 볼 수 있습니다. 각 프로퍼티의 의미를 알아보기 전에 우선 스크롤 뷰를 화면 가운데로 옮기고 크기를 적당하게 만들어 주겠습니다. 그리고 콘텐트 게임 오브젝트 아래에 이미지 게임 오브젝트를 하나 생성하고 소스 이미지에 체크무늬 텍스처를 넣어주겠습니다. 이미지 크기가 작아서 스크롤링 할 필요가 없어 보이니 이미지 크기 역시 스크롤 뷰보다 크게 만들어줍니다. 그 다음 게임을 플레이시키고 스크롤 뷰 안에 있는 이미지를 드래그 해봅시다. 그러면 이미지가 움직이기는 하지만 제대로 스크롤링 되지 않습니다. 그 원인은 하이어라키 뷰에서 이미지를 선택한 다음 게임 뷰에서 이미지를 드래그해서 위쪽으로 끌어올린 상태로 씬 뷰에서 상태를 보면 짐작할 수 있습니다. 큰 사각형이 이미지의 영역이고 작은 사각형이 부모 UI 오브젝트인 콘텐트입니다. 스크롤 뷰는 바로 이 콘텐트 영역을 기준으로 동작합니다. 하지만 이 콘텐트 영역이 뷰포트 영역보다 작기 때문에 현재 스크롤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이 스크롤이 정상적으로 움직이게 만들어주기 위해서는 콘텐트 영역의 크기를 내용으로 들어가는 자식 UI 요소들의 크기로 맞춰줘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콘텐트의 크기를 바꿔줘야 하는데 앵커가 탑 스트레치로 잡혀 있어서 너비 값을 바꾸기 어려우니 앵커를 탑 레프트로 변경하겠습니다. 그 다음 콘텐트의 크기를 자식 UI 크기와 맞춰주면 스크롤 뷰에 스크롤이 생겨납니다. 이제 게임을 플레이시키고 이미지를 드래그해보면 정상적으로 스크롤링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스크롤 뷰를 정상 동작하게 만들었으니 스크롤 뷰 컴포넌트의 각 프로퍼티들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먼저 호리젠탈과 버티칼입니다. 이 옵션들은 각 방향으로의 스크롤을 허용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옵션입니다. 호리젠탈을 끄고 이미지를 드래그하면 가로 방향의 스크롤링이 막히고, 반대로 버티칼을 끄면 세로 방향의 스크롤링이 막힙니다. 원하는 방향으로만 스크롤링 되기를 원할 때 사용하는 옵션입니다. 그 다음 무브먼트 타입은 콘텐트 영역이 스크롤 뷰 영역을 벗어났을 때 어떻게 동작할지를 결정합니다. 기본 값은 엘라스틱입니다. 이 옵션은 콘텐트 영역이 스크롤 뷰 영역을 벗어나면 탄성이 있는 것처럼 다시 부드럽게 반동을 일으키며 돌아오게 만듭니다. 이때 돌아오는 탄성 수치는 무브먼트 타입 프로퍼티 아래의 서브 프로퍼티로 보이는 엘라스틱시티로 조절할 수 있습니다. 엘라스틱시티의 값이 커지면 훨씬 부드럽게 돌아오게 됩니다. 다른 무브먼트 타입으로는 언레스트릭티드와 클램프드가 있습니다. 우선 언레스트릭티드는 콘텐트 영역이 스크롤 뷰의 영역을 벗어나도 아무런 동작을 하지 않는 옵션입니다. 그리고 클램프드는 콘텐트 영역이 스크롤 뷰 영역을 아예 벗어나지 못하도록 제한합니다. 이너셜 값은 스크롤의 관성을 의미합니다. 살짝 드래그하다가 손을 놓으면 드래그 방향을 유지하면서 움직이다 점점 느려지면서 멈추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스크롤 관성 옵션을 끄면 드래그를 멈추는 순간 바로 스크롤도 멈춥니다. 관성 수치는 이너시아 프로퍼티를 활성화했을 때 나타나는 디셀러레이션 레이트 값을 조절해주면 됩니다. 스크롤 센시티비티는 스크롤의 민감도입니다.
보통은 1로 두면 됩니다. 그리고 그 아래 부분은 뷰포트 전체와 스크롤바에 대한 부분입니다. 각 스크롤바를 계속해서 보이게 만들 수도 있고 내부 콘텐츠의 크기가 스크롤 영역보다 작아졌을 때 스크롤바를 자동으로 숨겨지도록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아래의 On Value Change 이벤트 리스트에는 스크롤뷰에서 스크롤링 되었을 때 콜백을 받을 이벤트를 등록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등록한 콜백은 스크롤링이 발생할 때마다 현재 스크롤바의 위치를 매개 변수로 받게 됩니다. 스크롤뷰에서의 스크롤링 이벤트는 화면 아래 끝까지 드래그했을 때 그 아래로 새로운 아이템을 로딩하는 기능을 구현할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스크롤뷰의 프로퍼티들에 대해서 대강 알아보았으니 이제 앞에서 이야기한 내용 중에 하나인 콘텐트 영역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합시다. 앞에서도 보셨겠지만 스크롤뷰에서 스크롤링 되는 영역은 콘텐트 영역의 크기에 따라 정해집니다. 이 말대로라면 정상적으로 스크롤뷰가 작동하기 위해서는 콘텐트 영역 아래로 자식 UI 요소가 들어오면 자동으로 정렬시키고 콘텐트 영역의 크기를 바꿔주는 기능이 필요합니다. 이것을 위해서는 콘텐츠 사이즈 피터라는 컴포넌트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콘텐츠 사이즈 피터는 다른 영상에서 다룰 테니 이번에는 스크립트로 스크롤뷰를 다루는 방법을 알아볼 겸 직접 기능을 구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스크롤렉트의 호리젠탈 프로퍼티를 꺼주고 콘텐트 영역의 크기를 스크롤뷰에 맞춰서 적절하게 바꿔줍니다. 그리고 콘텐트 밑에 있는 체크무늬 이미지 오브젝트의 크기를 적당하게 바꿔주고 위치를 잡기 쉽게 앵커를 상단 중앙으로 맞춘 다음 피벗의 Y값을 1로 잡아줍니다. 그 다음에는 이미지를 프리팹으로 만들어주고 씬에서 삭제합니다. 준비 작업이 끝났으니 스크롤뷰 컨트롤러라는 이름으로 C# 스크립트를 생성하고 스크립트 에디터를 엽니다. UI 기능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UI 네임스페이스를 유징 선언해주고 스크롤렉트 변수를 선언한 뒤 스타트 함수에서 getComponent 함수로 가져와서 저장해줍니다. 참고로 스크롤뷰 기능이 담긴 컴포넌트의 이름은 스크롤렉트입니다. 그리고 UI 사이에 거리를 띄워줄 스페이스 변수를 플롯 타입으로 선언하고 게임 오브젝트 타입으로 UI 프리팹 변수를 선언해줍니다. 그리고 생성된 UI들을 담고 있을 리스트도 선언합니다. 변수 선언이 끝나면 add new UI 오브젝트 함수를 만들고 함수가 호출되면 UI 프리팹을 생성해서 리스트에 넣어주고 리스트에 있는 UI들과 스페이스를 이용해서 UI의 위치를 정해주도록 만듭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UI들의 위치를 구하면서 만들어진 값을 이용해서 콘텐트 영역의 크기를 바꿔줍니다. 이제 코드를 저장하고 에디터로 돌아갑니다. 에디터로 돌아오고 나면 스크롤뷰 게임 오브젝트에 컴포넌트를 붙여주고 체크무늬 이미지 프리팹을 UI 프리팹 프로퍼티에 넣어줍니다. 그리고 add new UI 오브젝트 함수를 호출하기 위해서 버튼 하나를 추가하고 버튼의 이벤트에 add new UI 오브젝트 함수를 등록해줍니다. 그 다음 게임을 플레이시키고 버튼을 눌러보면 적당한 간격을 유지하면서 새 UI들이 추가됩니다. 거기에 스크롤뷰를 드래그하면 문제없이 스크롤링 되는 것까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UI 컴포넌트 중에서 스크롤뷰의 사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이상 베레의 게임 개발 유튜버였습니다. 감사합니다.